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당하고 또 경제적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또다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하고 EU의 대외 관계청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공동 발표를 통해서 이 워싱턴 DC에서 러시아 관련한 첫 미국 EU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러 제재를 우회 또는 훼손하지 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떤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날 회의에는 빅토리아 놀란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 그리고 엘리케 모라 EEAS 사무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이 논의의 초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에 맞춰졌습니다. 양측은 중국이 교전의 즉각적인 종식과 인도적 통로 설치, 추가 긴장 고조 위험 예방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러시아를 미국과 EU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 노력도 점검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하고 유럽연합 간의 대외 관계청이죠. 여기서 이제 공동 발표를 통해 가지고 중국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4월 1일에는 2년 만에 중국과 EU 정상 간의 화상을 통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EU에서는 샤를 미셀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졸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호세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중국 쪽에서는 리커창 총리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각각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EU 측은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않도록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이렇게 CNBC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중점은 분명히 러시아에 맞춰져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U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당초 목표는 작은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서방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을 지지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번 정상회담이 기획될 때는 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이 관계 재정립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외무부 장관은 터키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럽 의회 내에서 대중관계를 담당한 독일 출신 라이나르트 부티코퍼 의원도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미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낸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다루냐가 EU와 중국 간의 미래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수십 년간 지속된 유럽의 안보와 질서를 깨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EU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그러면서 시 주석과 만나는 EU 지도자들이 중국 측에 이 점을 강력하게 주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EU와 중국 간의 관계가 최악이라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EU와의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설전과 함께
중국의 중립성과 관련된 우려들이 표출되면서 논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우려대로 이번 중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은 이 관계 개선 논의는 뒷전이었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지원과 관련된 경고와 우려들만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정서적으로는 러시아하고 한 마음입니다만, 한 통속입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유럽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EU 시장마저 중국이 잃는다 그러면 곧바로 중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사실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흐름은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이 30일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이 중국 측의 러시아 지지라든지 전쟁 반대 입장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의 발표문에는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중국 외교부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교장관 회의를 명분으로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의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만나는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 핵심 발언 역시 서로가 어긋나는 평행선만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의 왕이 부장은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계속해서 협상하는 것을 지지하고 현 상황이 조속히 냉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중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평화회담을 통한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중국의 진심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내용만 보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게 중국 외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랬죠. 중러 관계가 국제적으로 변화무쌍한 시련 속에 올바른 진로를 유지하며 강인한 발전 추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새시대 중러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나 과연 그대로 가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앞서 중국의 펑황TV, 이거 봉황TV라고 하는데, 펑황TV는 왕이 부장이 새시대 중러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표현대로 하면 중국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또 무기 지원 차원까지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그런 말의 성찬과는 완연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쉽게 그걸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별도 기사로 소개를 하지 않고 같은 날, 그러니까 30일 날 열렸던 중국과 파키스탄 외교장관 회담하고 묶어가지고 왕이 파키스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 뭐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3면의 중앙 부분에 별로 크지도 않은 비중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전날 걸 봤습니다. 30일자 인민일보를 보니까 왕이 부장이 스위스 총통 겸 외교부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이 기사가 더 비중을 더 뒀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외교장관 회담의 보도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축소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회담 결과 발표문도 러시아하고의 협력 및 관계 강화에 대한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내용, 또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역시 없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태도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중국 역시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 1일 열게 되는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영상 정상회의를 고려해서 EU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EU하고의 정상회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 사이에 공개하지 못할 세부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 현재 상태에서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중국이 미국과 EU를 포함한 서방 세계하고 정면 도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하고의 파트너십이 현재로서는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제레이미 플레밍 국장이 30일 호주 캔버라 유치한 대학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플레밍 국장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이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레밍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만을 합병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후퇴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방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같은 진영인 중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러시아하고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러시아를 돕겠다고 나섰다가는 이 중국 역시 중국 기업 및 중국의 금융기관 역시 제재 대상이 돼가지고 러시아 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EU하고의 관계입니다. 중국이 만약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EU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납니다. 중국은 그동안 1:1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동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헝가리 같은 유럽 일부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전체가 반러시아 기류로 뭉치면서 중국의 입지도 애매해졌다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원했다가는 중국은 EU와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 초에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 직전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양국 관계를 바위처럼 단단하다, 한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대내외 우위를 과시했습니다만은 현실은 분명히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하는 점을 중국이 실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서방 세계의 옐로우 카드가 묵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